김민주는 31살의 건축가로 서울의 큰 건설 회사에서 일해요. 매일 설계 도면을 다루며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 이지연은 29살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녀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을 발휘하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성동구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민준의 하루는 보통 새벽에 시작돼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붙잡히는 일이 잦아요. 오늘도 야근이야? 밥은 먹었어? 지연이 전화를 걸어오면 민주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어요. 응, 아직. 하지만 집에 가면 네가 만들어준 밥 먹을게. 그런 대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도착하면 지연이 현관에서 웃으며 맞아주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해요. 지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오빠, 그 설계 정말 멋지네. 나도 그림으로 그려줄까? 라고 말하곤 했어요. 지연의 일상은 집 안에서 펼쳐져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색연필과 수채화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려요. 집안은 그녀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실 벽에는 밝은 색상의 추상화가 걸려 있고 부엌 선반에는 작은 일러스트 카드가 놓여 있어요. 이 그림은 오빠가 출장 갔을 때 그린 거야. 외로워서. 지연이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하면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고마워. 이게 있으니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라고 속삭여요. 두 사람은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요. 성동구의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나중에 집 지을 때 내 작업실을 제일 크게 만들자. 민준이 말하면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 그리고 정원도 만들어서 꽃 심을래라고 대답해요. 민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박현우가 있어요. 현우도 31살로 드림 캔버스 갤러리, 카페라는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운영해요. 두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과 미술을 공부하며 만났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밤새워 과제를 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졸업 후에도 서로의 인생 고비를 함께 넘겼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힘들 때 현우가 술 한잔 사주며 위로해주고 현우가 갤러리를 열 때 민준이 인테리어 조언을 해줬죠. 야, 너 없었으면 이 가게 문 못 열었어. 현우가 웃으며 말하면 민준은 당연하지. 형제잖아라고 대꾸해요. 현우는 민준의 결혼식에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신랑 측 들러리로 서서 축하 연설을 하고 신혼집 이사 때 트럭을 빌려 짐을 날라줬어요. 민준아, 이제 진짜 어른이네. 지연 씨랑 행복하게 살아. 현우가 이사 도와주며 말했어요. 지연은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현우 오빠, 갤러리 정말 예뻐요. 저도 그림 전시해볼까? 지연이 말하면 현우는 언제든지 내 그림이면 바로 특별 코너 만들어줄게라고 응답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모이곤 해요. 현우의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은 내가 쏠게. 지연 씨, 평소 좋아하는 라떼로 할까? 현우가 메뉴를 보며 물으면 지연은 네, 고마워요, 오빠 라고 웃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뿌듯해해요. 너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 나도 안심이야. 출장 갈 때 지연이 혼자 있지 않아서 좋네. 민준이 말하면 현우는 당연하지. 지연 씨는 이제 내 동생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해요. 한 번은
세 사람이 함께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지연이 도시락을 싸오고 현우가 와인을 가져왔죠. 이 와인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산 건데 오늘 마셔보자. 현우가 병을 따며 말해요. 민주는 잔을 들며 우리 우정과 행복을 위해 라고 건배를 제안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작은 스케치를 그리며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둘게요 라고 말했어요. 민준의 출장 중에도 지연과 현우는 자주 연락해요. 민준 오빠 출장 갔으니 카페에 와서 그림 그릴까? 현우가 메시지를 보내면 지연은 좋아요. 오늘 갈게요 라고 답해요. 카페에서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현우는 손님 없는 틈에 다가와 그림 잘 나왔네. 색감이 정말 생생해라고 칭찬해요.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현우 오빠 덕분에 영감이 떠올라요 라고 말해요.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지연이 그날의 일을 들려주죠. 현우 오빠랑 카페에서 재미있었어. 오빠가 없어서 아쉽지만 민준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우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희 둘이 잘 지내니 나도 마음이 놓여라고 안도해요. 이런 일상이 쌓이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 돈독해져요. 크리스마스 때 현우의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지연이 장식을 도와주고 민준이 음악을 골라요. 이 노래 어때? 우리 대학 때 자주 들었잖아. 민준이 현우에게 말하면 현우는 오랜만이네. 추억 돋아라고 웃어요. 파티 중 지연은 케이크를 자르며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라서 행복해요라고 말해요.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맞아 이게 진짜 가족 같아라고 속삭여요. 현우도 잔을 들며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자라고 제안해요. 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벚꽃 구경을 가요.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하며 꽃이 피 흩날리는 광경을 봐요. 와, 정말 아름다워. 그림 소재로 딱이네. 지연이 감탄하면 현우는 그럼 여기서 사진 찍자. 내 포즈로 라고 카메라를 들어요. 민주는 그 둘을 보며 웃으며 너희 둘이 사진 찍는 거 보니 재미있네라고 말해요. 산책 후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어요.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친구들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민준이 말하면 현우는 아니,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응수해요. 지연은 둘 다 고마워요.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여름 휴가 때는 현우의 제안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요. 민준이 비행기 표를 끊고 지연이 일정을 짜요. 바다에서 수영하자.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거야. 지연이 흥분해서 말해요. 현우는 좋아. 내 카페 휴가 내고 갈게라고 대답해요. 제주에서 세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대학 때처럼 자유로워. 민준아, 기억나? 그때 캠핑 갔을 때 현우가 말하면 민준은 당연하지. 비 맞아서 젖은 채로 웃었던 거라고 회상해요.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겠다. 다음에는 캠핑도 가요라고 제안해요. 여행 중 민준이 일 때문에 전화를 받을 때 지연과 현우는 함께 산책해요. 민준 오빠 바쁘네. 우리 둘이 먼저 저녁 준비할까? 지연이 말하면 현우는 그래. 내가 바비큐 할게라고 해요. 가을이 되자 현우의 갤러리에서 지연의 개인전을 열어요. 민준이 홍보를 도와주고 현우가 공간을 제공해요. 지연 씨 그림 정말 기대돼. 손님들 많이 올 거야. 현우가 말해요. 오프닝 날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워. 내 재능이 빛나라고 말해요.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현우 오빠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해요. 전시 중 손님들이 그림을 보며 칭찬하면 세 사람은 함께 기뻐해요. 이 작품 팔렸어. 축하해. 현우가 소리치면 지연은 와. 믿기지 않아라고 웃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우리 셋이 함께라서 더 특별해라고 생각해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 민주는 아내와 친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출장 중에도 지연에게서 현우 오빠랑 영화 봤어. 재미있었어. 라는 메시지가 오면 미소 지어요. 다행이야. 현우가 있어서 네가 심심하지 않네. 민준이 답해요. 세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느껴져요. 겨울에 눈이 내리던 날, 카페에서 모여 핫초코를 마시며 계획을 세워요. 새해에는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지연이 말하면 현우와 민주는 고개를 끄덕여요. 민준의 일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미안해, 지연아. 민준이 아침에 출근하며 지연에게 말하면 지연은 웃으며 괜찮아 오빠. 열심히 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앉자마자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아요. 오빠, 저녁 먹을까? 내가 준비했어. 지연이 부엌에서 부르면 민주는 응. 하지만 먼저 좀 쉬자라고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려요.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주말에도 민주는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전화를 받느라 바빠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제대로 데이트하자. 민준이 약속하지만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속으로 외로움이 커져요. 현우는 그 틈을 타서 민준과 지연의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해요. 카페가 오후에 문을 닫은 후 현우가 커피 봉지를 들고 나타나요. 지연 씨, 새로 로스팅한 원두 가져왔어. 맛 좀 봐줄래? 현우가 현관에서 웃으며 말하면 지연은 문을 열고 와. 현우 오빠, 들어와요 라고 반겨요. 처음에는 갤러리 전시를 핑계로 왔어요. 내 그림들, 내 갤러리에 걸어볼까? 세부 사항 좀 의논하자. 현우가 소파에 앉아 지연의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해요. 지연은 민준이 없을 때 혼자 그림을 그리다 지쳐 있었는데 현우의 방문이 반가워요. 이 부분 색감이 정말 좋네. 더 강조하면 어때? 현우가 지연의 그림을 가리키며 조언하면 지연은 눈을 빛내며 맞아요. 현우 오빠가 말하니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 대화가 지연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돼요. 민주는 출장에서 돌아와 현우의 방문을 듣고 오히려 고마워해요. 현우가 와서 네가 덜 심심했구나. 나 대신 잘 부탁했다. 민준이 지연을 안으며 말하면 지연은 응. 현우 오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줘라고 웃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민준의 피곤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현우의 밝은 에너지가 더 끌려요. 현우는 항상 유머러스해요. 오늘 카페 손님 중에 그림 그리는 분이 왔어. 네 스타일 비슷해서 바로 네 생각났어. 현우가 커피를 타며 말하면 지연은 웃음을 터뜨려요. 정말? 다음에 소개해줘요. 지연이 대답하며 현우와 눈을 마주쳐요.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지연은 현우의 방문을 기다리게 돼요. 어느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집에서 그림을 그리려 앉았어요. 그런데 10시쯤 되니 문벨이 울려요. 현우가 또 왔어요. 오늘은 특별 메뉴야. 라떼 아트 연습해볼까? 현우가 가방에서 재료를 꺼내며 말해요. 지연은 부엌으로 데려가 함께 라떼를 만들어요. 이렇게 거품 내는 거예요? 재미있네. 지연이 웃으며 따라하다 현우의 손이 스치자 살짝 당황해요. 현우는 자연스럽게 잘하네. 다음에 카페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게라고 말해요.
점심때가 되니 현우가 함께 먹을까? 근처에서 사올게라고 제안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오빠가 추천하는 거로라고 대답해요. 둘이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내 그림은 감정이 살아있어. 민준이 운 좋은 놈이야. 그런 안에 둬서. 현우가 진심으로 말하면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현우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라고 속삭여요. 이런 방문이 매일처럼 반복돼요. 지연은 무의식 중에 준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 평상복 대신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머리를 빗어요. 오늘 현우 오빠 올 텐데 집 좀 치워야지.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방을 청소해요. 현우가 오면 지연은 작업을 미루고 먼저 차를 타주어요. 오빠, 피곤하지 않아? 카페 일 힘들 텐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현우는 지연 씨랑 이야기하니 피로 풀려라고 웃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져요. 현우가 자신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꺼내요. 대학 때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현우가 말하면 지연은 공감하며 저도 민준 오빠 만나기 전에 비슷한 적 있어요. 라고 털어놓아요. 그런 솔직한 나눔이 지연에게는 민준과의 대화에서 느끼지 못한 위로가 돼요. 민준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지연은 현우 오빠가 와서 그림 이야기했어. 오빠 덕분에 아이디어 얻었어 라고 간단히 말해요. 민준은 현우가 고마운 녀석이야. 나 바빠서 미안한데 내 곁에 있어줘서라고 안도하며 지연을 끌어안아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해요. 민준의 포옹이 따뜻하지만 현우와의 시간이 더 설레어요. 어느 오후 현우가 지연의 작업실에 앉아 그림을 감상해요. 이 작품 내 감정이 느껴져. 외로움 같은 거. 현우가 조용히 말하면 지연은 놀라며 현우 오빠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요. 현우는 지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나도 느껴봤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어요. 현우가 손을 놓고 미안, 너무 가까웠나라고 말하지만 지연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속삭여요. 방문이 잦아지면서 지연의 일상이 변해요. 아침 십시가 되면 창밖을 보며 현우를 기다려요. 문벨이 울리지 않으면 실망해요. 오늘 왜 안 오지? 지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려요. 현우가 오면 둘이 함께 산책을 나가요.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민준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 산책 친구할게.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지연은 웃으며 고마워요. 오빠. 정말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산책 중 현우가 꽃을 따서 지연에게 주어요. 이 꽃 내 그림에 넣어볼까? 현우가 말하면 지연은 받아들며 예쁘네. 감사해요 라고 말해요. 집으로 돌아와 현우가 떠날 때 지연은 아쉬워해요. 벌써 가? 조금 더 있어도 돼. 지연이 말하면 현우는 내일 또 올게라고 약속해요. 지연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요. 민준이 주말에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TV만 봐요. 오빠, 같이 영화 볼까? 지연이 제안하면 민준은 좋아. 하지만 졸릴 수 있어라고 말해요. 영화 중 민준이 잠들면 지연은 현우를 생각해요. 현우 오빠라면 끝까지 봐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치자 지연은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다음날 현우가 오면 그 감정은 사라져요. 현우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어요. 오빠, 이 부분 어때? 지연이 물으면
현우는 가까이 다가와 완벽해. 내 재능이 부러워라고 칭찬해요. 지연은 그 말에 기뻐하며 현우 오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요. 민준의 프로젝트가 고비를 맞아요. 출장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요. 이번 주에 부산 가야 해. 미안해. 민준이 짐을 싸며 말하면 지연은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현우의 방문을 기대해요. 민준이 떠난 첫날 현우가 아침 일찍 와요. 민준 출장 갔대? 혼자 있지 말고 카페로 올래? 현우가 초대하면 지연은 좋아요. 갈게요 라고 흥분해요. 카페에서 둘이 손님 없이 시간을 보내요. 현우가 음악을 틀고 춤추자. 재미로라고 말하면 지연은 웃으며 따라해요. 현우 오빠, 춤 잘 추네 지연이 말하면 현우는 지연의 허리를 잡으며 너도 잘해라고 속삭여요. 그 접촉이 지연에게는 전율을 주어요. 이런 일상이 이어지면서 지연은 자신의 변화를 깨달아요. 아침에 옷을 고를 때 현우의 취향을 생각해요. 현우 오빠가 좋아할 색상으로 지연이 거울 앞에서 중얼거려요. 현우가 올 때마다 방을 더 예쁘게 꾸며요. 테이블에 꽃을 놓고 쿠키를 구워요. 오빠, 이거 먹어봐. 새로 배운 레시피야. 지연이 내밀면 현우는 맛있게 먹으며 최고야. 민준이 부러워할 걸라고 말해요.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저녁에 민준이 전화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지연은 그림 그렸어. 현우 오빠가 잠깐 왔었어 라고만 해요. 민준은 현우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웃으며 말해요. 현우의 방문이 지연의 하루를 채워요. 오전 10시 문벨 소리에 지연이 달려가 문을 열어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오늘은 책 가져왔어. 내 그림에 영감 될 거야 라고 말해요. 둘이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요. 현우의 어깨가 지연의 어깨에 닿아요. 이 페이지 봐, 색감이 내 스타일이야. 현우가 가리키며 말하면 지연은 고개를 기울여 가까이 다가와요.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을 그려요. 오빠, 같이 그려볼까? 지연이 제안하면 현우는 붓을 들고 좋아, 콜라보 해보자라고 대답해요. 그림이 완성되면 둘이 서로를 보며 웃어요. 우리 잘 맞네. 현우가 말하면 지연은 맞아요라고 속삭여요. 민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지연의 감정은 더 깊어져요. 어느 비 오는 오후, 현우가 젖은 우산을 들고 와요. 비 맞았네. 들어와서 말려. 지연이 타월을 가져다 주며 말해요. 현우가 웃으며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면 지연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둘이 창가에 서서 비를 봐요. 비 오는 날 그림 그리기 좋아. 지연이 말하면 현우는 나도. 너랑 같이라면 더 좋아라고 대답해요. 그 말에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만 마음속으로 동요해요. 현우가 떠날 때 지연은 문 앞에서 내일 봐요라고 말해요. 문이 닫히자 지연은 소파에 앉아 현우를 떠올려요. 이제 현우의 방문은 지연에게 필수예요. 민준이 집에 있어도 지연은 현우의 메시지를 확인해요. 내일 올게라는 메시지가 오면 지연은 미소 지어요. 민준이 요즘 현우 자주 오네. 라고 물으면 지연은 응, 갤러리 일 때문에 라고 대답해요. 민준은 의심 없이 좋아. 너희 둘이 잘 지내서 나도 기뻐라고 말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어요. 민준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태도가 변한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현관에서 밝게 웃으며 맞아주지 않아요. 오빠, 왔어?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지연이 건성으로 말하며 부엌으로 사라져요.
민주는 피곤한 몸으로 그녀를 안으려 하면 지연이 슬쩍 피하며 오늘 좀 피곤해서 나중에라고 중얼거려요. 저녁 테이블에서 대화도 짧아졌어요. 민준이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라고 시작하면 지연은 응, 그래? 라고 대답하며 포크만 만지작거려요. 민준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바쁜 일상 탓으로 돌려요. 나 때문에 지연이가 지쳤나 봐. 민준이 혼자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요. 지연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봐요. 민준이 옆에서 누구랑 메시지해? 라고 물으면 지연은 재빨리 화면을 뒤집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SNS 봐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가요. 민주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불편해졌어요. 게다가 지연이 듣는 음악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팝송이나 발라드를 즐겼는데 요즘은 현우의 카페에서 나오는 재즈나 인디 음악을 틀어요. 이 노래 좋지? 현우 오빠가 추천해줬어. 지연이 스피커를 켜며 말하면 민주는 현우 녀석 취향이네라고 웃지만 속으로는 왜 현우 이름이 자주 나오는지 이상했어요. 침대에서 지연이 등을 돌리고 누우면 민주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려 하지만 지연이 오빠 졸려라고 말하며 몸을 웅크려요. 그런 밤이 쌓이면서 민준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빨래를 도우려 세탁기를 열었어요. 자신의 셔츠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 평소 쓰는 핑크색이 아니에요. 지연아, 이거 뭐야? 내 립스틱 아니잖아. 민준이 셔츠를 들고 물으면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 그게 친구랑 쇼핑 갔을 때 시험 삼아 발라봤어. 실수로 묻혔나 봐라고 더듬더듬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지연이 립스틱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봐요. 지연의 해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려 싱크대를 봤어요. 작은 도자기 컵이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그린 듯한 세밀한 무늬가 현우의 갤러리에서 본 제품과 똑같아요. 이 컵 어디서 난 거야? 우리 거 아니잖아. 민준이 지연에게 물으면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멈추며 현우 오빠가 새 커피 시음하라고 가져다 줬어. 갤러리에서 파는 거야 라고 말해요. 민준은 현우가 왜 집에 가져와? 라고 재차 물으면 지연은 그냥 편하게 마시라고 돌려줄게라고 얼버무리며 컵을 치워요. 민주는 현우가 자주 오는 걸 알았지만 물건을 남기고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컵을 보며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주말 민준의 휴대폰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CCTV 영상 7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민준은 별 생각 없이 확인하려 앱을 열었어요. 최근 며칠 영상을 훑어보니 매일 아침 8시 10분쯤 현우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와요. 민준이 7시 30분에 출근한 직후예요. 현우의 카페는 10시에 열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오지? 민준이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려요. 영상에서 현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오후에 내려가는 게 반복됐어요. 민준은 심장이 쿵쾅거려요. 지연이 현우 오빠가 가끔 와라고 말한 적 있지만 매일은 아니었어요. 민준은 영상을 캡처하며 불안이 커져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준은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지연과 현우를 생각해요. 설마, 아니야. 현우는 내 형제 같은 녀석이야. 민준이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어요. 점심시간에 민주는 커피숍에 앉아 영상을 다시 봐요. 현우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민주는 지연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망설여요. 저녁에 집에 와서 지연을 안으려 하면 그녀가 피하는 게 더 확연해졌어요. 오빠, 오늘 작업 많아서 피곤해. 지연이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요. 민주는 혼자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요. 의심이 커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어느 날 민주는 결심해요.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알아야 해. 민준이 일기장에 적으며 이를 악물어요. 현우와 지연을 믿고 싶지만 불안이 너무 커요. 민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반차를 신청해요. 지연에게는 오늘도 늦을 거야.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라고 말해요. 그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서요. 지연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요. 민주는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요.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죽여요. 8시 10분이 되자 현우가 익숙한 가방을 메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와요. 민준의 손이 떨려요. 역시 민준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전날 민준은 작은 카메라를 샀어요. 방 안 책장에 숨겨두고 침실 문 쪽을 향하게 설치했어요.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돼요. 현우가 들어간 지 15분 후 민주는 조용히 아파트로 돌아와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 소음을 피해요. 문을 열자 현우의 운동화가 신발장에 놓여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해요. 신발을 벗지 않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요. 거실은 조용해요. 하지만 침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와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어요. 화면에 지연과 현우가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어요.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민준의 눈이 커다래져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은 침실 문을 벌컥 열어요.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이 소리쳐요. 현우가 놀라 돌아보고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가려요. 현우가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를 주워 입으며 민준아, 이건 오해야. 처음이야라고 더듬거려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 미안해. 설명할게라고 말하며 다가와요. 민주는 뒷걸음치며 설명.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너희 둘이라고 외쳐요. 현우가 미안해, 실수였어. 술 마시고 동라고 변명하지만 민주는 거짓말. CCTV 봤어. 매일 왔잖아. 라고 소리쳐요. 지연이 울며 오빠가 너무 바빠서. 현우 오빠가 위로해줬어. 외로웠어라고 말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외로워? 그게 배신할 이유야? 현우, 너는? 내 친구잖아. 민준이 현우를 노려봐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옷을 챙겨나가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오빠, 용서해줘. 사랑해라고 애원하지만 민주는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쳐요. 지연이 짐을 챙기려 하면 민주는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 말해요. 현우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 지연을 데리고 나가요. 문이 닫히자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집안이 텅 빈 듯해요. 민주는 휴대폰을 던지며 왜 나한테라고 중얼거려요.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셔요. 지연의 메시지가 와요. 오빠,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민주는 읽지 않고 삭제해요.
현우도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요. 다음날 민주는 회사에 병가를 내요. 소파에 앉아 지난 추억을 떠올려요. 결혼식 날 현우가 축하해 준 게 생각나요. 지연의 미소가 떠올라요. 하지만 배신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아요. 민주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서류를 준비해요. 끝났어. 민준이 혼자 말해요. 아파트는 조용하고 차가워졌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아요. 민주는 그날 밤 내내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소파에 앉아 현우의 운동화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손이 아파도 그 고통이 배신의 아픔에 비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민주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재킷을 걸치고 문을 나섰어요.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성동구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민주는 무작정 걸었어요. 한강 쪽으로 향하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뭐해? 다 끝났어. 민준이 다리 난간에 기대며 물을 내려다봤어요.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머릿속은 지연과 현우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어. 복수해야 해. 민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울 중심가의 빌딩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 김성호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예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성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으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 아내와 제 친구가 이렇게 배신했어요. 이혼하고 둘 다 고소하고 싶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춰 말해요. 김성호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CCTV 기록과 메시지 내역도 확보하면 더 강력해질 거예요.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하면 민주는 현우를 파괴하고 싶어요. 제 행복을 망쳤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사무실을 나서며 민주는 결의에 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옷과 물건을 상자에 넣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네가 원한 대로 해줄게. 끝내자. 민준이 상자를 문 밖에 내놓았어요. 민준은 현우의 아내 최서윤에게 연락했어요. 서윤은 30대 초반으로 현우와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서윤 씨,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나서 말할게요. 민준이 전화로 말하면 서윤은 네, 오빠. 무슨 일인가요? 라고 궁금해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은 서윤의 배가 살짝 부른 걸 보고 놀랐어요. 임신 3개월이에요. 현우 오빠가 기뻐하던데. 서윤이 웃으며